뷰티풀 굿머니 오늘은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의 첫 번째 짚어볼 특징주는 모다이노 칩입니다. 10%가량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소니가 혼다와 협력해 개발하는 전기차 출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종목은 9% 상승한 코세스입니다. 코세스와 이렌텍 이 두 종목은요, 삼성전자 의료용 VR기기 전파 인증 소식에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테마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성호전자 살펴보겠습니다. 3%가량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3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종목은 CN플러스입니다. CN플러스는 약 41억 원 규모의 NY 컴퓨터와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소식을 알리며 오름세로 시간 외에서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이게 간밤에 보니까요. 삼성전자에서 의료용 VR기기 전파 인증을 받았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VR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튀었네요. 네, 뭐 저걸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 밑에 보이는 이렌텍을 한번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제일 좋아 보이고요. 지금 시총이 뭐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네. 이 회사는 이렌텍은 사실은 뭐 전자담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휴대폰 뭐 배터리 같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매출액도 그렇고 이제 연 뭐 1조 원에다가 이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정용 ESS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 배터리 팩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서비스용 로버트 팩이 이제 생산 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주가는 적정하게 지금 22,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12,000원대까지 최근에 이제 적정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예. 지금 12,000원에 사신다 그러면 네.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2만 원대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14,000원대까지는 뭐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은 한 11,000원 정도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지금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원성이 자자한 주식입니다. 4월 달에 2만 원이었는데 지금 반토막도 더 났다고. 네네네. 예, 6개월 만에. 여기서 매출은 뭐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당 네. 매출은 200억 이상 계속 나면서 올해 800억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예. 됩니다. 주가의 이런 급격한 하락은 왜 나타난 거죠? 다 뭐 기관들 매도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기관이 왜 팔았을까요? 그걸 알아야- 기관들은 사실은 그걸 뭐 알아야 LG 될것 에너지 같아요. 솔루션을 사거나 뭐 삼성전자를 사거나 뭐 이렇게 대형주를 사기 위해서 중소형주들을 쭉 매도하고 있고 기타 법인이라든가 이제 근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한 달에 한 7만 주, 8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매도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여기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그 금리 인상기에 코스닥 종목들은 기관들이라든가 뭐 선호하지 않으니까 아마 매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이게 듭니다. 뭐 신용이 많다거나 신용은 혹은 5%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부분 신용이 이제 한 뭐 5%대는 많은 건 아닌데 5.78이면 그렇게 적다고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아마 빠지면서 반대매매 그러니까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약세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날 정도면은 이것은 뭐 기업의 어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악재가 있다거나 혹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물량이 많을 경우에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하면 코스닥 빠질 때 낙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만약에 신용이 이렇게 많다면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서 여전히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최근의 급락의 모습이어서요. 사실 여기가 이제 뭐 네. 엮여 있다면 악재가 이제 전자담배 관련해서 뭐 규제라든가 뭐 이런 아,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전자담배는 뭐 전자담배의 어떤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전자담배를 이제 뭐 규제를 한다는가 이제 그 전자담배를 왜 실내에서도 규제하지만은 뭐 담배처럼 네, 강한 규제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규제가 없습니까 전자담배는? 있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있는데 네. 이제 뭐 더 강한 규제, 그러니까 담배보다 더 나쁘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못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자담배도 여러 가지 저는 피우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종류가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서로 경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근데 뭐 매출액은 뭐 안정적이니까 근데 전자담배 외에 이제 배터리 팩이라든가 뭐 이런 로봇 관련 배터리 팩 개발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매출이 나오다 보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의 거래 특징주에서는 이렌텍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또 기관의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한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 세계 5위에 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지난해 20%에 이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주주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증시 침체계에도 저가 매수 기회라는 판단과 함께 증권사들의 매수 추천 등이 맞물리면서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10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성장률이 65.1%로 눈에 띄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시장 점유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이 배터리 사용량은 신장했는데요. 꾸준한 판매 호족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 삼성 SDI와 같은 2차 전지 제조사는 달러 강세 수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0일 연속 사들였는데요. LG 에너솔루션이 2차 전지 소재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사마 알미늄에 100억 원 단위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투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원활한 2차 전지 소재 조달을 위해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4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4분기를 포함한 2023년에도 미국 2공장 그리고 중국 옌천 공장 이동 등 이 신규 공장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매출액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판가 조정 협의 등을 통해 수익성 지속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마지막 특징 주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로 주목이 됐는데요. 이 네옴시티는 홍해 인근 이집트와 마주하는 이 사막지대에 사업비 5천억 달러를 투입해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우디 국책 사업입니다. 이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참여 건설사로 11개사 중에 한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 특징주, 기관 특징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10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구 금액이 3조 원에 달했기 때문에 조금 이슈로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지난달 7일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 2단계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11월 철강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를 기록한 소식도 있었네요.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6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LG화학이 국내 기업 최초로 FDA 승인 신약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8천억 원이었는데요. LG가 인수한 이 미국 아베오 파마슈티컬즈는 2010년에 나스닥에 상장했고 지난해 신장암 표적 치료제 포티부다를 FDA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3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인 원팀 코리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참여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삼성물산과 함께 10억 달러 규모인 더 라인 인프라 공사를 수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네옴시티 저수지와 송수관로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입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6일 연속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는 엔진 사업 부문이 크게 선전되면서 올해 3분기 실적이 예상과 달리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존 목표 주가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이 크게 확대됐다고 판단하여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 대표 주식들을 다 샀어요. 삼성전자, 대표 2차 전지, 그리고 기관도 대표 2차 전지 주식을 사면서 네옴시티 관련 주식에 집중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은 대표 반도체 삼성전자, 대표 2차 전지,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로 압축을 해서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에너지는 1, 2, 3위 등 뭐 이렇게 다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25,000원대를 뚫지 못했었거든요. 계속 네. 거기서 이제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기는 하지만 뭐 네.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련주 외에는 설계 회사들 위주로만 상승을 했었고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실제적인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소외됐었는데 네.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삼성 엔지니어 13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11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거의 이제 300만 주 정도를 개인들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9조 한 10조 정도의 올해 매출에 이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도 현재 시총은 한 5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딱 5조이거든요. 그래서 5조 470억인데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 보이고요. 사실 볼린저 밴드 25,000을 돌파했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사실은 해외 이제 수주 파이프라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제리라든가 뭐 에스오일, 그다음에 요르단, 사우디, 인도 이런 인도네시아 이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관련 이제 그런 공장 수주 프로젝트도 계속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엔지니어링은 25,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목표가는 저는 3만 원까지 한번 잡아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만 원까지 충분히 여력이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요 금액에서 3만 원 정도 1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두산 인프라 코어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 코어는 사실은 이 주식도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산 주식으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630만 주를 한 달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좀 덜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사실 140만 주 매수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기관도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고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해외 건설사 대비 한 60% 할인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두산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소외됐던 주식이기도 한데 현재는 이제 뭐 현대 건설 기계로 이제 인수된 다음에 이제 실적도 탄탄하고요. 올해도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상승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4,700억, 4조 7천억 정도에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현재 시총은 한 1조 2천억 정도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뭐 펀더멘탈 상으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KT전차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산 관련에서도 독보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현재 6,3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한 단기적으로 이제 사실은 7,2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이제 볼린저 그 박스권 상단 그리고 이제 7,200원을 돌파하면 다시 8,000원까지 이상으로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과 기계, 이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한 회사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간 순매수 특징주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딛고 당당히 추천주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특히 기술적으로 볼린저 밴드상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모펀드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모펀드 첫 번째로 포스코홀딩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회사인 포스코 GS 에코 머티리얼즈가 신규 자회사로 편입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9,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 감소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인 한화생명입니다. 이 한화생명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화생명의 판매자 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대형 GA인 피플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영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음 조금은 코엔텍이었습니다. 코엔텍은 403억 원 규모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모펀드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요 여행 호텔 업체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해외여행 빚쟁이 풀리면서 여행과 호텔 등 관광
관광 사업이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파라다이스도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에 더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 마지막 특징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포스코 인터는 포스코 에너지와 각각 임시주총회를 열어서 양사의 흡수합병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는 올해 8월 포스코그룹의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는 합병안이 통과되면 통합 포스코 인터는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네. 저 중에서 이제 저는 뭐 다른 주식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모펀드는 최근에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 중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지금 못 올라갔어요. 한 78만 주, 90만 주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25만 원대에 계속 멈춰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자회사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넷 자회사들은 굉장히 좋은데 포스코 홀딩스 지주회사는 잘 소외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 외국인들이 52%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작년에 6% 이상 나왔던 회사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지주회사들이 최근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 회사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리튬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투자 뭐 아르헨티나 염호 투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광양 제철소에서 이제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을 하고 또 아르헨티나에다가 수산화 리튬 공장 이제 내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회사 이슈와 또 리튬 광산이라든가 이런 수주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공장 침수 사태에는 이제 악재는 탈피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회사들 상승 여력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도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25만 원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한번 30만 원까지는 뭐 터치를 안 하더라도 한 29만 원 후반까지는 노려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손절가는 2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시 공개 방송 계획 있으세요? 네, 오늘도 4시에 이제 네이버 이제 유튜브에 이제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오시면 1시간 동안 오늘 못다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엠비인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